글로벌 경제포럼 전야제. 서울의 하늘은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파크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세계 각국의 재계 인물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분주한 호텔 로비는 고급 향수 냄새와 격식 있는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이 북적이는 틈새로 외국 재벌 2세 제이슨 리처드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3세의 나이에 세계적 투자회사 CEO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걸음걸이에서부터 묻어났습니다. 빛나는 플래티넘 시계와 맞춤 정장은 그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이곳이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라고요? 뉴욕이나 런던에 비하면 그저 그렇네요. 제이슨의 말에 수행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지만 누구도 제이슨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의 회사가 가진 영향력은 그 어떤 불쾌함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로비를 가로지르던 제이슨은 짐을 옮기던 청소부 한 명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38살로 보이는 그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이봐, 잠깐만. 제이슨이 손가락을 튕기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빛이 느껴졌습니다. 내 가방 좀 방까지 옮겨줄래? 팁은 넉넉히 줄게.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이슨의 명품 여행 가방을 들어올리는 민수의 모습에 제이슨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것 봐. 동양인들은 늘 이런 일만 하지. 특히 한국인들. 제이슨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장면인데 민수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을 제이슨이 촬영했어요. 곧 그 영상은 서울에서 만난 전형적인 동양인 해시태그 호텔 청소부, 해시태그 글로벌 투어, 해시태그 아시아 비즈니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라갔습니다. 지켜보던 호텔 직원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중 한 여성 매니저인 서미경은 민수를 복도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평온함이 더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서미경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미경 씨,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봅시다.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그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제이슨은 샴페인을 마시며 내일 있을 포럼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청소부 유니폼을 벗은 민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차분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지만 내일은 그 경계가 허물어질 예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화창한 날씨로 포럼 참가자들을 맞이했어요. 제이슨은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자신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포럼을 위해 착석하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재계 인사들, 미디어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대표단까지. 한국 대표단이 생각보다 볼품없네요.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한 인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이슨이 자신의 비서에게 속삭였어요. 비서는 프로그램 책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 측 주요 패널 한 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네요. 특별 게스트라고만 적혀 있어요.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별것 아닐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어디 서구권 기업들과 비교나 되겠어요? 그때 제이슨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왠지 낯이 익었죠. 간결하지만 품격 있는 수트를 입은 그 청년은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포럼 참가자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이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호텔 직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럼의 개회식이 시작되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마침내 한국 대표단 차례가 왔습니다. 서미경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국내 1위 투자사 하늘투자그룹의 부대표이자 회장의 아들이신 이민수 부대표님이십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제이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청년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이슨은 문득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청소부. 설마. 민수는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모두를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했어요. 제이슨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어젯밤 자신이 조롱했던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식은땀이 제이슨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수 부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사의 핵심 인물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투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미경의 소개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회의장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이슨이 어젯밤 올린 그 영상이었어요. 동양인들은 늘 이런 일만 하지라는 제이슨의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이슨에게 향했어요. 서미경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제이슨의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제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민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포럼 주최 측에서 급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제이슨은 자리에 굳어버린 채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죠. 그의 동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진정하세요, 리처드슨 씨.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제이슨은 고개를 들어 관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민수 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서미경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의 직함이나 지위 없이 사람들을 만나보는 걸 좋아하시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한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열어 서둘러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죠. 여러 참가자들이 스크린샷을 찍었을 테니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주최 측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모두 불편하셨을 텐데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인 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 말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제이슨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오늘 논의할 주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주는 것 같네요. 회의장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침착함과 품격 있는 태도는 어색한 분위기를 서서히 누그러뜨렸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면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의 발언에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제이슨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제이슨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제이슨은 민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이민수 씨.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리처드슨 씨. 두 사람은 회의장 밖 조용한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울의 화창한 날씨가 그들을 맞이했지만 제이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이슨이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이슨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민수의 말에 제이슨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전체 포럼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패널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패널 명단에는 민수와 제이슨도 포함되어 있었죠. 행사장 곳곳에서는 아침에 있었던 영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작은 소리로 오갔어요. 서미경이 무대에 올라 패널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 간 이해와 비즈니스 성공의 상관관계입니다. 각국의 대표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패널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어요.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손에는 준비해온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제이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제이슨은 메모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제는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이민수 부대표님과 한국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이슨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특권과 지위에 안주해 있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의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겸손함과 존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제이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은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패널 토론은 계속되었고 제이슨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더 신중해졌어요. 토론이 끝난 후 민수가 제이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제이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죠. 민수가 답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제이슨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SNS 게시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민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저는 제 편견과 무례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내일 아침 이 뉴스는 전 세계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의 일이 제이슨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죠. 포럼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의 사건은 이미 모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재벌 2세, 인종차별적 발언 후 공개 사과, 글로벌 포럼에서 펼쳐진 신분, 역전 드라마 등의 제목이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가득 채웠죠. 제이슨은 호텔룸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투자자들에게서,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그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처드슨 씨,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요. 제이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 속에는 엄숙한 표정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슨, 상황이 심각해. 그의 아버지인 CEO가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이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제이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 정도가 아니야. 이사회 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방금 아시아 지역 최대 투자서 3곳으로부터 계약 철회 통보를 받았어. 모두 이민수 부대표와 연결된 기업들이지.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어제 조롱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실감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퍼지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 화상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제이슨은 당분간 모든 공식 업무에서 손을 떼고 회사의 위기관리팀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화창한 하늘이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자만심이 가져온 결과였죠. 한순간의 경솔함이 그의 경력과 회사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따랐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건 그답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쓴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은 흐트러진 모습을 추스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서미경이 서 있었죠. 리처드슨 씨, 오후 세션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이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제가 거기 가야 하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이슨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요 투자처들이 계약을 철회했대요. 알고 보니 모두 이민수 씨와 연결된 곳들이더군요.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부대표님이 오후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이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왜죠? 그건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서미경이 답했어요. 30분 후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미경이 떠난 후 제이슨은 한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민수가 그를 왜 만나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더 꾸짖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어쨌든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확히 30분 후 제이슨은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다가가자 민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시죠, 리처드슨 씨. 민수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제이슨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꽤 심각한 것 같더군요. 제이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제 영향력이 아닙니다. 민수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죠. 제이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의 사과는 진실되게 들렸어요. 제이슨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포럼 마지막 날에 저와 함께 발표를 하나 진행했으면 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과 리더십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돕겠다는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제이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이렇게 큰 관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제가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 말에 제이슨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준비회의가 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제이슨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의 관용과 지혜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제이슨은 자신의 특권과 오만함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포럼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부터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 날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문화적 다양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세션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죠. 제이슨은 민수와 함께 발표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계속해서 검토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민수가 제이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솔직하게요. 제이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서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 말에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지혜는 그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어요. 드디어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제이슨과 민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미경이 무대에 올라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에서는 이민수 부대표님과 제이슨, 리처드슨 씨가 문화적 다양성과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민수가 먼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배경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이어서 제이슨이 무대에 올랐어요.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제이슨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3일 전 저는 이곳에 엄청난 교만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을 깔봤어요. 특히 이민수 부대표님을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이슨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문화적 다양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는 것을요.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특권에 갇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는지를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이슨이 말을 마무리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여정을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이민수 부대표님과 같은 스승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제이슨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죠. 질의응답 시간, 한 참가자가 질문했어요. 리처드슨 씨, 앞으로 어떻게 이번 경험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계획인가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전 직원에게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션이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제이슨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이전에 계약을 철회했던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이슨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죠. 리처드슨 씨, 당신의 진심 어린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어요. 우리 다시 논의해볼까요? 제이슨은 놀랐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민수를 찾았어요. 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는 미소와 함께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폐막 리셉션이 열렸어요. 화려한 만찬과 함께 포럼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이슨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았죠. 그때 몇몇 기자들이 제이슨에게 다가왔어요. 리처드슨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요? 이민수 부대표님이요. 제이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이슨의 말은 내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랜드파크 호텔의 로비는 새로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전의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호텔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그의 이름과 제이슨의 이름은 수없이 많은 기사의 주제가 되었어요. 문화적 충돌에서 상호 이해로,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서미경이 민수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미경씨.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 편하게 민수라고 불러도 돼요. 서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번 포럼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의 세션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의 변화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봅니다. 리처드슨 씨에게서 연락이 왔나요? 서미경이 물었어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가 회사에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국 지사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서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진정한 깨달음이라면요. 두 사람은 한동안 포럼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래의 계획,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이번 사건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서미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굳이 청소부로 변장하셨던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때면요. 지위나 돈에 영향받지 않는 그들의 본질을요. 그리고 제이슨은 그 테스트에 완전히 실패했군요. 서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웃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세요.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대화를 마친 후 민수는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간단했지만 그 걸음에는 당당함과 품위가 배어 있었어요. 로비에서 나오는 민수를 한 외국 대표가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포럼에 참석했던 독일 기업의 CEO였어요. 이민수 부대표님. 그가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민수는 미소로 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베를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부대표님을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독일 CEO가 말했어요. 문화적 다양성과 리더십에 관한 부대표님의 통찰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호텔 입구에서는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비즈니스맨들이 있었고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어쩌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독일 CEO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그의 뒤로 호텔 옥상에 펄럭이는 한국 국기가 마치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이슨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긴장한 듯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시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죠. 이전에 그였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기다리게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민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슨이 말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으니까요. 듣고 보니 흥미롭더군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이슨은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수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제이슨이 말했죠. 하지만 점차 그들도 이것이 단순한 PR이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항상 시간이 걸리죠. 중요한 건 그 방향이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한국 지사장을 물색 중인데요. 후보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시려는 건가요? 제이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혁신적인 기업들. 이제야 그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좋은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비즈니스를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제이슨은 최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고 민수는 그런 노력에 감탄했어요. 실은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투자그룹과 우리 회사의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시장과 서구 시장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세부 사항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논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죠.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이슨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이슨이 문득 물었습니다. 왜 하필 청소부로 변장하셨나요? 다른 역할도 많았을 텐데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다. 청소부도 CEO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싶었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민수의 변장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깊은 철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거죠.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제이슨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그들이 함께 시작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문화와 배경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 서울과 뉴욕을 잇는 새로운 글로벌 투자 플랫폼 브릿지 캐피탈이 공식 출범했어요. 하늘투자그룹과 리처드슨 인베스트먼트의 합작 프로젝트였죠.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수많은 관계자와 미디어가 참석했습니다. 민수와 제이슨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리본 커팅을 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죠. 오늘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 문화와 가치의 교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민수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날이죠. 제이슨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두 회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결과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와 제이슨은 조용한 옥상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1년 전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더 흥미롭고요. 사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을요? 변장이요.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뉴욕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봤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땠나요?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제이슨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의 문화, 직원들의 생각, 실제 업무 환경, CEO로서는 결코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볼 수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이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민수 씨가 해준 말. 당신이 진심을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수는 조용히 제이슨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정말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배경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옥상 난간에서 펄럭이는 한국과 미국의 국기는 마치 두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축복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민수와 제이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이슨이 문득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나은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서울의 밤 공기 속에 조용히 녹아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발견한 두 사람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는 단순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새로운 현실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